스터디 카페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인테리어가 예쁘게 안 나올까봐?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닙니다. 바로 3년 안에 폐업할까봐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날리고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는 스터디 카페 대박난 이유, 만석 비결 공개가 넘쳐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저마다 자기네 브랜드가 최고라고 외칩니다.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왜 폐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가 않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년 넘게 디딤 스터디 카페 본사를 운영해온 대표로서 업체 관계자들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꽁꽁 숨기고 있는 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진짜 3가지 이유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업료를 아끼게 될 겁니다. 스터디 카페 폐업 원인 1위는 단연코 입지 실패입니다. 도대체 왜 이 실수가 반복될까요?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입지 선정을 점주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셔서 월세 얼마 이하로만 구해오세요. 저희가 예쁘게 인테리어 해드릴게요. 왜 본사는 이 중요한 걸 점주님에게 떠넘길까요? 귀찮아서요? 바빠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매출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초보 창업자가 동네 부동산을 돌며 상가를 구하고 2억 3억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산 상권을 발로 뛰며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상권에는 스터디 카페 3곳이 있습니다. 편의상 A, B, C로 부르겠습니다. A 매장, 인테리어에 평당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매장입니다. 이 브랜드 창업 비용을 제가 대략 아는데 최소 2억 5천원 들었을 겁니다. 전면 통창에 간판 시안성 압도적이고 내부 디자인 완성도 가장 좋습니다. 좌석은 55석에 사물함은 80개의 규모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기준 점유율 좌석 55개 중 19석 사용, 사물함 80개 중 22개 사용, 좌석 점유율 35%입니다. B 매장, 이 브랜드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셋 중 중간이지만 한 개 층이 아니라 2개 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긴 거의 3억 정도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2개 층에 걸쳐서 만드셔서 일반 좌석 77석에 6인 스터디룸까지 갖춘 대형 매장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기준 점유율 77석 중 18석 사용, 사물함 100개 중 14개 사용, 점유율 23%, 규모 대비 점유율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C 매장, 이곳은 앞선 두 브랜드보다 인테리어 퀄리티는 소박합니다. 브랜드 자체도 한때 반짝하고 지금은 사그라들어서 현재는 프랜차이즈 영업도 하지 않는 서울권 기준으로 없어진 매장이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기준 좌석 50석 중에 28석 사용, 사물함 50개 중에 29개 사용. 결과를 보셨습니까? 인테리어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매장이 꼴찌, 사실상 C 매장이 1등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역에서 A 매장으로 가는 길,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 완만한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A 매장은 역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습니다. 역에서 나온 유동인구가 이 매장까지 걸어 올라올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상권은 물길입니다. 사람들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편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요는 연어밖에 없습니다. A 매장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수요는 바로 앞 아파트 단지 주민 정도에 그칩니다. 아무리 간판이 크고 인테리어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스터디 카페 타겟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면 돈을 발라놓은 인테리어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여긴 속된 말로 차리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천세되면 뭘 할 겁니까? 여기는 지나치는 동선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동선입니다. 좌측에는 터널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말 다 했죠. 반면 C 매장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역에서 흩어지기 전에 모이는 동선, 왼쪽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동선, 남쪽, 동쪽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동선, 인구의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인테리어가 상대적으로 미흡해도 입지 하나로 돈 바른 경쟁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C 매장 자리에 다른 인테리어가 들어갔다면 세 방향 동선의 수요를 독식하면서 지금 인근 카페나 불편한 입지까지 가는 스터디 카페로 새고 있는 수요를 모두 흡수했을 겁니다. 이 상권의 잠재 수요가 비로소 한 곳으로 모이는 스터디 카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입지 분석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짜 기회입니다. 동네 부동산 사장님은 A 매장 자리 아주 쉽게 추천했을 겁니다. 간판이 잘 보이고 건물이 깔끔하고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부동산 사장님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A 매장 점주는 이곳에 수억 원의 인테리어를 발랐습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도 검토받았을 겁니다. 검토. 여러분도 검토의 뜻을 아시겠지만 검토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망하진 않겠지. 그냥 이 정도 월세면 괜찮아요. 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사가 직접 발로 뛰며 점주에게 상가를 찾아주는 곳인지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정말 잘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곳인지를요. 이 한 가지 질문이 폐업자와 생존자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맥도날드 창업자는 우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본사가 먼저 데이터로 입지를 선점하고 점주에게 넌 여기서 장사만 해 라며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스터디 카페 본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된다 싶은 A급 상가만 발굴해 제안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자, 입지를 잘 잡았다면 이제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가맹비, 로열티,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 납품입니다. 책상을 많이 팔수록 본사의 이유는 커집니다. 책상을 적게 팔수록 본사의 이유는 쪼그라듭니다. 그렇다면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은 좌석을 우겨 넣으면 됩니다. 50석이 적정 수용인 공간에 70석을 넣으면 본사의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통로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져도 괜찮습니다. 본사는 이미 가맹 계약을 마쳤고 가구 납품 대금을 받았고 오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장이 어떻게 되든 본사의 장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주는 흐뭇해합니다. 좌석당 매출이 얼마니까 이만큼이나 벌겠구나 이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이 스터디 카페 업계가 한철 장사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스터디 카페를 많이 다녀보셨다면 이상하게 답답한 느낌을 주는 스터디 카페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스터디 카페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 폭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라든지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이 한 뼘이라든지 아마 공간 전체가 책상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몇 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매장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든 걸까요? 본사가 좌석을 최대한 많이 깔면 매출이 그만큼 나온다. 이 논리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좌석당 매출이 나온다면 저는 50평에 200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매장은 하루살이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딤 사진입니다. 좌석 간 간격이 넓고 통로가 여유롭고 시선이 창밖까지 트입니다.
식물 하나, 조명 하나까지 공간의 밀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데 쓰였습니다. 고객 리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3빌딩 뷰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고객이 집중이 잘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뷰가 좋아서만일까요? 아닙니다. 공간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막히지 않고 옆 사람에 치이지 않고 이동할 때 불편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집중이 잘 돼. 이런 감각을 만듭니다. 이 감각이 재방문을 만들고 그 재방문이 고정 고객을 만들고 고정 고객이 매출을 만듭니다. 당장 책상 20개를 덜 팔면 본사 이윤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20개의 빈자리가 만드는 쾌적함이 매장의 수명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좌석을 우겨 넣은 매장도 그 상권에 경쟁자가 없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권에 공간을 제대로 설계한 경쟁자가 하나 들어오는 순간 고객은 바로 이탈합니다. 불편한 걸 참아왔던 고객들이 비로소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닭장 같은 매장은 경쟁자가 없을 때만 유효합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 후발주자 예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공간을 제대로 설계한 매장은 경쟁자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 집중이 잘 돼 라는 감각은 경쟁자가 복사할 수 없는 고객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가구를 우겨 넣어 본사의 이윤을 남길 것인가? 공간을 비워내어 점주님의 10년 생존율을 높일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좋은 본사와 나쁜 본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입지도 인테리어도 아닌 마인드셋에서 시작됩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질문만 들어도 이분이 잘 될지 안 될지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표님, 이 상권엔 어떤 고객층이 있을까요? 그 고객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표님, 노량진 직영점 매장 잘 가봤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던데 이러면 자리 회전이 안 되고 너무 적게 남는 거 아닌가요? 자리 회전을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식업이나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국밥집, 카페, 분식집, 이 업종들의 매출 공식은 단순합니다. 테이블을 빨리 비우고 다음 손님을 받고 또 비우고 회전율이 곧 매출입니다. 그 공식을 스터디 카페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마인드 때문에 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겁니다. 폐업하는 스터디 카페들이 왜 있냐면 바로 정확히 그 마인드 때문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국밥집이 아닙니다. 카페가 아니에요. 회전율로 접근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저는 직접 노량진 직영 매장에 간간히 가서 제 업무를 봅니다. 추운 날에도 히터 온도를 크게 올리진 않습니다. 공부에 집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내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이걸 공간의 온도라고 부릅니다. 몰입의 온도라고 합니다. 입지가 좋고 인테리어가 훌륭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공간에 흐르는 온도입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스탠드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 이 장면들이 만들어내는 묵직한 공기가 잡혀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처음 온 단기 고객이 문을 열었을 때 그 공기를 느끼는 순간 헐, 여기서 공부해야겠다 라며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단골이 됩니다. 반대로 텅 빈 매장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는 뭔가 별로인데? 라며 돌아섭니다.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거라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입지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고정 고객이라는 뿌리가 내려주지 않으면 회전 수요라는 열매는 절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쪽에 차리신 저희 점주님의 이야기입니다. 100평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점주님,
북카페 공간으로 만들어둔 자리를 판매 좌석으로 전환하면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그 공간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그냥 두고 싶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당장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하지만 한 번 온 고객들이 다른 매장으로 떠나질 않습니다. 고객들의 여기는 공부하기 좋다 라는 감각이 머리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주님들의 매장은 거짓말처럼 우상향합니다. 매출이 천장이 있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그 같은 달 보면 매출이 기가 막히게 올라 있습니다. 반면 좌석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다, 완전 빼곡하게 더 팔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매장들은 어떨까요? 초반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고정 고객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신규 고객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잘 되는 사장님과 그렇지 않은 사장님의 차이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잘 되는 사장님들은 묻습니다. 고객들이 더 편하게 머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좌석 한 개라도 더 팔 수 있을까요? 스터디 카페는 고객의 시간을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이 오래, 자주, 편안하게 머물수록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그 공간의 온도가 먼저 잡혀야 합니다. 인테리어로 만들 수 없고 간판으로도 만들 수 없고 좌석수로는 당연히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고정 고객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디디미 회전율에 장난치지 않고 고정 수요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망하도록 설계된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3가지 함정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사가 입지 선정을 점주에게 떠넘깁니다. 초보 창업자가 동네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고 상가를 계약합니다. 언덕 위 산을 끼고 있는 화려한 스터디 카페 매장이 탄생하고 아무도 걸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사가 가구 장사를 합니다. 책상을 우겨 넣을수록 본사 이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점주님은 좌석당 매출 공식에 속아 숨막히는 닭장을 떠안고 고객들은 그 닭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점주님이 회전율에 집착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고정 고객을 수익을 갉아먹는 존재로 봅니다. 그 순간 공간의 온도가 내려가고 신규 고객은 문을 열자마자 돌아섭니다. 이 3가지를 거꾸로 뒤집은 브랜드가 살아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좌석을 채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채우는 비즈니스입니다. 1년, 2년 반짝하다 권리금 장사로 넘길 생각이라면 솔직히 저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주님, 당신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디디미 완벽한 모델을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언젠간 저도 일 편하게 하고 싶고 직업만 부리고 싶고 그냥 검토만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찰 때가 올 겁니다. 혹시나 그때가 온다면 저에게 이 유튜브 링크를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언덕 위 아무도 걸어 올라오지 않는 2억 5천짜리 매장, 숨이 막히는 닭장 안에서 버티다 결국 후발주자에게 고객을 빼앗긴 매장, 회전율에 집착하다 공간의 온도를 잃어버린 매장, 이 사례들은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업은 정보 싸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예비 창업자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 한 발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